이 드라마의 양대 빌런을 꼽으라면 백미자와 공진단이죠. 백미자야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빌런이죠. 도라에게 빨대 꼽아서 쪽쪽 빨아먹는 엄마, 뻔뻔함의 극치인 행동들. 오늘 공진단을 찾아가서 또다시 돈을 달라며 누가 그냥 달래? 꺼달라는 거야. 이자 쳐서 갚을게. 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개념 행동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모습에 여러 말 하면 입 아프죠.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난 백미자는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더니 자기 팔자에는 먼저 보낸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와, 이런 돌팔이 무당을 봤나? 우리 도라가 2년 전에 죽었는데. 뭐라고? 안 죽었다고?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살아있다고? 와, 거금 10만 원이나 날렸어. 무당의 황당한 말에 더더욱 속이 상한 백미자는 공원에서 낮술을 거하게 들이마시고 방송국을 기웃거립니다. 취하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낮술을 마신 백미자는 눈이 풀려 오히려 도라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김지영이었죠. 순간 도시기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꾸만 필승인의 문간방 아가씨에게서 도라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처음엔 개소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로 도라가 보입니다. 확인해야겠어요. 도라의 신체적 특징인 등에 있는 점을 보기 위해 젊은 여자의 옷을 거침없이 들추죠. 강제추행죄 추가요. 도라와 똑같은 위치의 점을 발견하게 된 백미자는 너 정말 도라 맞구나? 라며 놀라지만 김지영은 분명 콧방귀를 끼겠죠. 뭐라고요? 점이요? 2개였는데 하나 더 생겼나 보네요. 왜 이러셔요? 등짝에 점 있으면 다 박도라예요. 내가 왜 박도라예요? 김지영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김지영인데. 제가 왜 박씨예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이 소리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네요. 완강한 김지영의 모습에 설득당해버린 백미자는 그래도 수상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동이에게 호두를 갈아 넣은 차를 건네줍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분명 우리 도라가 맞을 거야. 진짜 미친 엄마인데요. 정말 박도라라고 생각했으면 머리끄댕이 잡아서 머리카락 뜯은 후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지. 자기 딸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호두를 먹여서 확인하려 하다니. 호두나 건과류 알러지가 심한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진짜 엄마가 맞나 다시 한번 의심스럽네요. 제동이 준 호두차를 마신 김지영이 근데 이거 호두 들어갔어요? 겁나 맛있네요. 한 잔 더 줘요. 이래버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호두 알러지는 평생 갑니다. 결국 백미자의 미친 짓은 성공했죠. 김지영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백미자는 확신하게 되죠. 우리 도라가 살아있었어. 이제 이 거지 같은 생활도 끝이야. 딸이 살아 돌아온 거보다 다시 빨대 꼽을 생각에 신이 난 백미자네요. 그래 퍽이나 좋겠어요, 백미자씨. 딸인 거 확인하다가 죽일 뻔했으니 말이죠. 이번엔 공진단 이야기를 해보죠. 공진단은 뭐 그냥 박도라에 꽂힌 또라이죠. 자기가 갖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박도라가 귀신이 되어 붙어서 떼어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박도라를 닮은 김지영에게 꽂혔죠. 자기 때문에 죽은 여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꽂혔다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요.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사람을 현실에서 마주치고도 가까이 두려워하다니. 죽은 박도라가 살아 돌아왔다 치더라도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결혼할 재벌력까지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건 정말 광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예고편을 보면 아직도 박도라를 그리워합니다. 김지영을 고필승에게 뺏긴 걸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죠. 도대체 너한테 김지영이 뭐라고? 홍혜교의 물음에 진다는 서럽게 울며 대답하죠. 박도라 닮았잖아. 박도라 닮은 여자를 찜했는데 고필승에게 뺏겨버렸다고 흘리는 남자의 눈물이라는 게 참 어이없죠. 이쯤 되면 공진단이 순정남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황당한 캐릭터이긴 합니다. 이렇게 양대 빌런을 이야기해봤는데요.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3대 빌런을 만들면 누구일까요? 소금자나 홍혜교 둘 중에 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저 두 사람은 속물일 뿐 빌런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3대 빌런으로 한 명을 추가해야 한다면 장수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승이를 돕기 위해 설립한 고고엔터를 보면 필승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생모의 마음이겠지만 갓난아기를 친구 집에 버린 이상 더 이상 엄마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죠. 필승이가 지영이랑 사귀는 거에 간섭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 선영을 구워 삼죠. 너 그런 아가씨한테 필승이 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누가 보면 자기가 엄만 줄 알겠어요. 엄마인 선영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오히려 더 날뛰죠. 그 옛날 갓난아기 필승이를 버린 순간 이미 엄마가 아니죠. 낳았다고 엄마는 아니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필승이를 결혼시키려 합니다. 때가 되면 좋은 혼처도 자신이 찾아주겠다고 오래전 선영에게 말해뒀었죠. 별의별 걸 다 간섭하려 하는데요. 이건 공진택에게도 엄청난 배신이죠. 자기 몰래 낳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배신이지만 그 아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평생 관찰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김선영도 배신감이 들겠죠. 버릴 거면 베이비박스에 버리던가. 물론 아기가 물건은 아니니 버린다는 표현은 조금 거칠지만 다른 말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버린다고 표현할게요. 버릴 거면 멀리 보냈어야지. 결국 친구 부부에게 버려두고 지켜보다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버리질 말고 키우던가 아니면 좀 더 일찍 공진택에게 사실을 고백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벌써 30년이 훨씬 지나버린 일이죠.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죠. 착한 마리는 오빠가 생겼다고 좋아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엄마를 이해했지만 이 드라마에서 수연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공진택, 김선영, 공대숙 마지막으로 고필승까지 누가 장수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마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언젠간 탄로나겠죠. 그때가 되면 장수연은 무너지겠죠. 빨대 꼽는 백미자, 집착 또라이 공진단, 갓난아이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장수연. 세 사람 다 지옥행 열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결말이죠. 누구의 결말이 가장 잔인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가족 드라마라고 용서와 화해로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살짝 드는데 그건 저만의 기우겠지요. 출장에서 돌아온 필승이는 돌아오자마자 문간방으로 향했지만 이미 김지영은 모든 짐을 빼고 사라진 후였죠. 이 일로 엄마 선영과의 사이가 더 틀어지겠죠. 결국 선영과 필승이 사이를 갈라놓는데 장수연이 거든 셈이 된 꼴이죠. 거봐요. 장수연은 빌런이 맞다니까요. 아무리 연락해도 김지영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제동에게 연락한 필승은 김지영이 백미자가 준 호두차를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백미자가 지영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의심하게 되죠. 과연 필승이는 백미자에게서 김지영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요. 쫓겨난 김지영에게 지영씨 우리 같이 살래요? 라며 미녀와 동거남을 찍게 되는 건 아닌지 살짝 기대도 됩니다. 어머? 그걸 기대하는 저는 변태인가요? 지영의 입원으로 더 애틋해진 필승이의 모습이 그려질 미녀와 순정남 27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